늘 그리고 손님들한테 내가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고 나서 헬스케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메디케어를 갖는다든지 그래서 의료비도 있어야 되지만 또 그 인슈런스가 커버해주는 거는 그렇지만 또 내 돈이 또 들어간단 말이죠. 뭐 약값이라든지 코페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쭉 그 통계를 낸 걸 보니까 65살부터 뭐 평균 수명이 한 85살 뭐 아니면 90살 이렇게 정했을 때 최소한도 뭐 그 어느 지병이 있는지 그러니까 중하냐 뭐 경하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한 30만 불 정도의 풀의 머니를 가지고 있어야만 디그니티를 가지고 살 수가 있어. 살 수가 있겠다. 플러스 롱텀 케어. 아니 30만 불은 사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리타이어먼이 특히 우리 이제 한국의 어떤 정서에 의하면 네.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우리가 자녀가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살던 세대들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그래서 이제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30만 불을 내 재산, 그러니까 내 총 어떤 리타이어먼으로 내가 은퇴 후에 쓸 돈으로 마련하는 게 아니라 30만 불을 의료비로만 하겠다라는 게 이건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안 하면 몸이 고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 없으면 내 몸으로 견디고 아니면은 아프지 말아야 돼? 다른 사람을 뭐 들에 볶아서 나를 간호하게 하든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주위 사람을 힘들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나도 좀 너무 마음이 힘들지 않게 노후를 보낼 것인가.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만 나는 은퇴를 해서 뭐를 하고 살 것인가 뭐 또 뭐를 남기고 갈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몸이 아프면 제가 우리 남편을 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몸이 아프면 조금 아프니까 짜증나. 왕 짜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나는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뭐 아프라 그랬어. I'm sorry. 근데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아프면 그렇게 통제하기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모셔널도 그렇지만 몸이 아픈데 이제 그거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보험이 해주는 거는 보험이 해주고 또 보험 이외에 뭐 코페이를 낸다든가 아니면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닥터가 있는데 거기를 가려 그러면 뭐 차비라든지 호텔비라든지 이런 것도 들 수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 아니면 가끔 가다가 정말 굉장히 익스펙트 하지 않은 일이 떡 생겼는데 보험이 커버를 안 해줘 그런 거는 이런 거는 내 돈으로 내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의료보험, 메디케어 네. 특별히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getting old with dignity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근데 지금 30만 불이라는 어떤 통계가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계산을 해서 현재 이 시점에서 뭐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라 30만 불은 있어야 당신이 늙어서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30만 불을 캐시로 갖고 있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이제 30만을 만들기 위해서 뭐 어느 정도 시드만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periodically 정기적으로 모아서 그 돈을 키워 나가야죠. 그러니까 뭐 주식이든 반드든 아니면 집을 사든 이렇게 안 쓰는 게 제일 좋죠. 내 건강에서.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또 통계가 나온 게 뭐냐면 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성인병이 있는 사람과 성인병이 없는 사람의 병원비가 무지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병원비는 보험이 해주지만 내가 들어가는 돈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고 뭐 몸무게도 줄이고 그랬더니 뭐 1년에 들어가는 게 10,000불 이상 줄었다 이제 이런 통계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어떻게 그 트릿하면서 건강하게 유지하느냐 그것도 그 리타이어먼 준비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팩트일 것 같아요. 생활 패턴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네. 네. 그죠? 그 메디케이드가 있으면 그게 다 해결되지 않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런데요. 이제는 우리가 메디케이드를 받을 것 같다는 그런 헛된 꿈?
꿈을 버릴 때가 됐어요. 이게 사실 우리끼리는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좀 감이 안 잡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 신고를 하면 그 세금 신고 안에 국민연금을 또박또박 떼어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은퇴를 하면 내가 그동안 얼마의 세금 신고를 했고 이제 연금이 쌓인 거에 따라서 한 달에 얼마씩의 연금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연금이 최저 생계비 수준 이하가 되면 메디케이드라는 보험을 정부에서 준다는 겁니다. 근데 주정부에서 의료보험. 의료보험이지. 근데 그게 만약에 최저 생계비 이상을 받게 되면 그러면 내가 메디케어라는 의료보험을 정부에서 주면서 또 사야 돼.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한국에서 온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한국에서는 국민의료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와서 전 국민이 의료보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직장보험만 있었지만 지금은 지역의료보험이라고 해서 거의 전 국민이 가지고 있어서 미국은 의료보험이 왜 이렇게 돼서 미국은 대부분은 민영화라서 은퇴를 하기 전까지는 정부가 어떤 의료보험도 책임지지 않아요. 지금 오바마 케어를 제외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자체도 사실 어떤 시스템을 그 정부에서 마련해 놓은 거지 그 전 국민 의료보험은 아니지. 네, 그 밑에서 보험을 커버해주는 컴퍼니는 다 프라이빗 컴퍼니예요. 맞아요. 블루크로스, 에트나 엠베러 이런 거 다 프라이빗 컴퍼니예요.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우리가 은퇴를 결정하고 난다는 시점은 지금 미국에서는 그걸 딱 정해놨어요. 만 65세. 그러니까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내 은퇴가 67세라 하더라도 65세로 정해놨는데 그때에 그동안 내가 부은 국민연금을 이제 받거나 하여튼 67세로 유보시키거나 그러면서 메디케어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최저생계비 밑이라서 메디케이드를 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굉장히 건강 상태가 안 좋고 수입이 안 좋고 만약에 이제 장애우다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전혀 경제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은 또 정부가 도와주는 의료보험 시스템이 있지만 전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은 메디케어밖에 없어요. 그것도 은퇴 후에. 제 서제스션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단 미국으로 다 오셨다. 그러면 한국에 있던 의료 시스템 자체를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분리가 될 때 지금 아까 조앤이 아까 그랬나? 메디케이드가 있으면 그럼 이게 다 커버되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커버가 됩니다. 조이스가 얘기했나? 둘이 왜 조야? 그런데 여러분 의사분들께서 메디케이드를 받지 않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고. 그 다음에 스페셜리스트.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에서는 미니멈까지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해주지만 만약에 내가 나는 저 무슨 마운트 시나이 하스피탈의 저 의사한테 내가 트릿을 받고 싶어 그런 거 안 해줘요. 그런 거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의사한테 가면 살 수 있어 그런 거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나한테 선택권이 엄청 작습니다. 엄청 작아서 그 안에서에 있는 최소한의 생명 유지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만능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퀘스천이 하나 있는데 언니 뭐냐면 한국은 암보험 같은 게 따로 있어요. 보험회사들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보험 외에 또 다른 어떤 헬스케어에 대한 보험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암보험 플러스 병원에 입원을 하면 실비 보상이라는 거를 해줘서 내가 잊어버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만 여기도 민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암보험 같은 거는 무슨 동부생명, 삼성생명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민영 보험 회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에트나라든가 블루크로스, 블루실드라는 그런 사보험 회사에서 그런 보험을 갖고 있나요? 첫째 있어요. 답은 있는데 이거는 이제 65세 미만이거나 상관없이 네. 다 있는데 굳이 암보험을 들어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레귤러 생명보험을 들거나 아니면 다른 하스피털 인컴 팔러시 같은 걸 들지.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근데 지금 이렇게 근데 이제
최근에 저가 만난 한국 분들은 그거가 한국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안보험뿐만 아니라 하스피럴 인컴 파우시라는 그게 이제 실비 보험. 그러니까 그런 파우시가 있어서 하스피럴에 입원을 하면 인컴을 주는 팔러스는 없고 아니 있어.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면 오늘 내가 하스피럴 입원을 하면 매일 10만 원 250불이면 뭐 이렇게. 250불 그거는 그냥 50. 인데니티 팔러스지. 하스피럴에 들어가서 어떤 수입을 주지는 않잖아. 수입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수입 인데니티지. 보상이지, 그러니까 보상. reimburse는 아니라는 야, 뜻이지. 야, 야. reimburse는 그러니까 아니고 50불을 주거나 뭐 100불을 주거나 그렇지. 굉장히 정해진. 올드된 팔러스예요. 근데 가격이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미국이에요? 아니면 한국이에요? 미국. 미국이에요? 미국 보험 상품. 안보험은 그래도 있어요. 안보험은 그것도 뭐 안 싸. 그것도 뭐 싸지는 않지만 찾으면 있어요. 찾으면 있다고 말한다는 거는 지금 이제 보험 인생 40년이 그냥 찾으면 있어요라는 거는 거의 없다는 뜻이잖아요. 아니요. 메릿이 없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별로 그 그렇지. 돈을 주고 그걸 할 정도에.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텀 인슈런스를 드세요. 난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근데 언니 텀 인슈런스는 암에 걸렸다 그래서 병원비를 내주진 않잖아요. 지금 우리는 Accelerated death benefit이 Accelerated 있잖아. Death Benefit이 있고 거기에 Chronic Disease라는 그렇지. 그 커버리지가 있고 또 그래서 Critical Coverage가 또 있는 그거 언니가 한국말로 해주면 안 그러니까 돼요? 뭐냐면 중증. 생명보험인데 그 안에 갑자기 롱텀 케어를 받게 되면은 롱텀 케어 대주고 롱텀 케어는 간병인 보험입니다. 아니면 암에 걸리거나 뭐 critical illness야. 하르텍 뭐지? 심장마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제 생명보험으로 나가는 것에 몇 퍼센트를 준다든지 이런 보험이 있어요. 물론 언더라이팅 기준이 좀 달라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차라리 텀 인슈런스라도 생명보험에 그런 여러 가지 라이더를 다 껴서 사실 사는 게 낫지 굳이 이 암보험을 사라고는 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퀄리파이가 안 되는 사람 심사 기준에 떨어졌어. 텀 인슈런스 기준에. 네. 네. 암보험만 살 때는 그런 거를 많이 안 따져요. 따져도 왜냐면 워낙 돈을 많이 내니까. 아니 그 directly 연관된 게 아니잖아. 네, 암만 커버해 주니까. Nothing else is covered.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퀘스천이 뭐 지난 2년 동안에 암으로 뭐 병원에 입원한 적 있습니까? 팬이가 암에 있어요. 어. 그런 퀘스천밖에 안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떨어지면 이거를 해도 처음서부터 이거를 하세요는 권하지를 않죠. 근데 나는 그런 actually 경험이 있는데 이제 손님이 오셨는데 한국에서 오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셔갖고 한국에서는 그런 암보험 뭐 이런 거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는 돈 대비 커버하고 싶은 모든 이런 거 대비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무제한으로 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텀을 해서 이렇게 하세요 하고 권했단 말이야. 이 사람은 이렇게 꽂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the other agent won. 그래갖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서 이거저거 다 암보험. 샀어.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근데 뭘 알아야 언니한테 돼? 뭐냐면 이게 뭐가 정확하게 되는지 알았으니까 돈을 엄청나게 썼는데 at the end of the day the coverage는 굉장히 조금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뭘 limited. 알아야 되냐고. Limited coverage. 그러니까 암보험을 들잖아. 그럼 암보험은 그 very specific 리스크를 커버하는 거지. 그렇죠. Life insurance의 critical illness는 커버하는 게 되게 많아. Everything. 그렇죠. 그리고 like accelerated death benefits에 커버하는 거 쭉 리스트가 있어요. 결론은 뭐냐? 그분이 the other agent won over me. I'm like how there, but anyway. 이겼는데 그래서 손님은 돈을 엄청 냈잖아. 근데 손님은 그게 해피했어. 왜냐면 그럼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본인은 그게 다 커버해준다고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신 거야. Maybe I was not good at explaining. Probably that's what it was. 그래서 그러니까 그랬어. 날 부르지 나도. 아이고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는 거예요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커버리지가 언니가 너무 뭔지를 힘들어. 커버리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그 리미테이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term에 써 있는 그 리미테이션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클레임을 하면 없어 커버리지가. 그 암보험 같은 거는 보통 뭐 이 암에 걸리면 25,000 커버해 준다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10만 불 커버해 주는 암보험을 살려 그러면 이 텀 보험 사는 거보다 훨씬 비싸요. 비싸. 아 그래서 파퓰러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텀 인슈런스라고 말한 거는 우리 전편의 인슈런스에서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갔는데 생명보험. 일단 인슈런스 비가 싸요. 우리가 매달 내는 인슈런스 비용이 굉장히 싸니까 이제 부담 없이 들 수 있는. 부담 없이 우리가 진짜 뭐
몇십 불로도 들 수 있는 보험이 있는데 왜 굳이 암으로 한정된 보험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내느냐. 맞아. 지금 그렇게 그래 얘기를 바로 그 하시는 얘기야. 거죠. 그래 아까 그걸 알아야 돼요가 이거지. 그래. You have such talent. 그렇지. 자 이제 우리 이 얘기를 정리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그래 그러면은 내가 그런 뭐 헬스케어 돈을 내가 마련을 해서 30만 불이라는 돈을 지금 이 시점에 2022년 6월 이 시점에서는 30만 불 왜냐면 10년 후에는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 시점에서는 30만 불이 내가 내 헬스케어로 준비가 돼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1인당 1인당. 근데 언니가 지금 헬스케어 30만 불 플러스 롱텀 케어를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롱텀 케어, 간병인 보험에 대한 얘기를 지금 좀 하고 싶어요.